언론 보도가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좀 너무 과한 보도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여론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보도.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해야 된다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 의견이 있었는데 2015년 당시에 그게 있었는데 묵살됐다. 이런 보도가 아마도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직원들이 이재명 지사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승진에 물을 먹었나 아무튼 언론에 막 보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남시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 암흑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처장이 민간사업자 공모가 나가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모 지침서 4본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초과 수익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2015년에. 자, 이게 이재명이 묵살시킨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야 이거 뭐야? 이재명 지사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가져가도록 설계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무진들이 초과 이익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거 묵살한 거야? 그럼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과연 그럴까요? JTBC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어요. 성남시 간부 수첩에 이재명의 지시로 대장동 민영 검토. 이거는 또 2012년 성남시 업무 수첩을 갖고 왔어. JTBC는.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성남시 고위 간부가 사용하던 어떤 수첩이래. 그래서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러면서 2010년이면 이제 성남시장 임기가 막 시작됐을 때죠. 2010년 7월. 그죠? 이때 이재명 지사 밑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성남시 고위 간부인데, 자, 그 사람의 수첩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대장동 민영 검토. 이렇게 자기가 수첩에 써놨다는 거야. 이재명 수첩이 아니에요.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수첩이에요. 이 사람은 시장 지시를 받아 적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야 겉으로는 민관 합동개발 이렇게 주장해놓고 실제로는 공무원한테 야 이거 민영으로 해. 민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의심이 들도록 지금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도를 좀 잘 보세요.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장동 개발을, 민영 개발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이건 공개적으로, 그렇게. 야, 뭐야? 왜 민영 개발 우선이야? 민간 합동 개발이라며. 그런데 이 공약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성남시 주도로 민영 개발 우선. 요렇게 정확하게 공약에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공무원 A씨는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100% 민영 개발하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근데 공약에는 어떻게 돼 있어? 성남시 주도로 민영 개발 우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겠어요? 대장동 주민들은 민영 개발을 너무나 원해. 그런데 선거 때니까 이재명 시장이 안 돼요. 공영 개발해야 됩니다. 대장동 주민들 손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에 타협점을 찾은 거죠. 민영 개발 우선을 하겠는데 다만 성남시가 주도해서 계획안을 짜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도 반발하지 않고 이재명 시장도 그죠?
예, 그분의 공공개발 철학도 함께 실현하는 일종의 타협점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성남시 주도의 민영개발 우선이 이재명 시장의 철학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공무원한테도 이제 지시를 하면서 민영개발, 이게 일단 우선이니까, 성남시가 주도하더라도 민영개발 우선은 내 공약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정책을 짜세요라고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지시사항이다. 대장동 민영 검토.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 당신이 이재명 지사의 말을 똑바로 못 알아들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의 취지는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보세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이재명 녹취록인데 보세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9년 당시에 선거 전이죠. 대장동에 찾아가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가 그 대장동 주민들이 민간 개발을 막 원하고 막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찾아와서 제가 민간 개발 되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주민들이 와 박수 쳐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규란 인간도 이재명에게 붙었던 거지.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시장이 이제 무슨 말을 했냐. 대장동에 찾아와가지고 말을 뒤집었다라는 거예요. 대장동 주민 말로는. 이거 민간개발 안 됩니다. 분당 성남의 마지막 남은 땅인데 원주민한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줄 테니 제발 좀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대장동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일 잘한 거죠. 야, 김은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은 근데 왜 이재명 시장에게 유리한 이 녹취를 지금 오히려 깠냐면 이 사람은 그냥 이 대장동 주민들 찾아와가지고 이재명이 거짓말이다.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내용을 퍼뜨리고 싶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이 녹취를 깐 건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장동 주민들에겐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한 거예요. 오히려 이 녹취를 보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주민들이 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가 좀 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민관 합동 개발이란 표현을, 쓰기보다는, 민영 개발을 우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남시 주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던 것 같아. 이재명 후보의 속뜻은 그거였겠죠. 그게 바로 민관합동 개발이다. 근데 대장동 주민들은 와 민영개발 우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거죠. 민간개발 안 됩니다. 공공개발이 우선입니다. 해가지고 그럼 뭐 니네 약속했던 거 뭐야? 그게 성남시 주도라는 말이 민영개발을 우선하되 모든 틀은 성남시가 다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장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거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록을 깠는데 제가 볼 땐 이재명 시장이 일을 잘한 거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남시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남 간부 수첩에 이재명 지시가 대장동 민영 검토라고 간부는 그렇게 썼지만 그게 뭐다? 성남시 주도로 민영 개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라고 지시를 했던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JTBC 보도만 이렇게 덜렁 보면 뭐야 이재명이 겉다르고 속다른 얘기한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읽히지만 유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이재명 녹취록을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녹취록의 정확한 내용, 그러니까 이 성남시 고위 간부가 어쩌면 이재명 시장의 당시 그 말뜻을 잘못 알아듣고 적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대단히 무슨 뭐 엄청난 무슨 수첩이 발견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해가지고 JTBC
니네 이렇게 보도하니까 솔직히 기분 좋냐? 국민들 속인 거 아니야, 사실상. 이재명 씨가 이런 식으로 지시한 것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유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 폭로 안 했으면 나도 의심할 뻔했어. 에? 그 대장동 주민들이 왜 이게 난리가 났겠어요? 에? 공영 개발을 성남시 주도로 민영 개발을 하겠다. 즉 민관 합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팩트를 보도에는 같이 안 넣어? JTBC 보도에 달린 댓글들 좀 보자. 분명히 이재명 욕하고 있을걸? 그래, 그거 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건 역사의 수치다. 당선 전에는 민간 개발 공약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는 LH 손떼기 하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악플이 달리는 거죠. 성남시 주도로 민간 개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JTBC의 다소 좀 과장된 보도를 팩트 체크 해드렸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중요한 또 보도들이 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지만 몇 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이제 열린공감TV랑 같이 올 봄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도덕성 검증을 했었죠. 열린공감TV랑 가장 좀 이제 공을 들였던 이제 의혹 제기가 홍익대 미대에 자신의 의붓 딸이 입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입시 청탁을 하러 어떤 교수님을 찾아왔었다. 합격시켜달라고. 누가? 박형준 시장의 부인이. 그래가지고 의혹 제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박형준 씨가 홍익대 입시 지원조차 한 적이 없다고 내 딸이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우리의 문제제기가 허위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거 문제제기 함께한 우리 홍익대 김소영 교수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몰고 갔는데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확인이 됐어요? 입시 지원 한 걸로 확인이 됐죠. 저희는 여러 가지 루트로 검찰 수사 이전에도 실제로 입시 지원 한 거를 팩트로 확인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취재 경위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날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이 사람 유죄가 확실하다 하고 저희는 이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해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여튼 얘기를 듣기로는 직계 비속의 가족과 관련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해명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 야, 말이 됩니까? 검찰 아니 지금 아무리 직계비속이 아니어도 그렇지 지금 부인의 딸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부인이랑 결혼한 지도 언제고. 그러니까 홍익대 미대에 입시 지원한 게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결혼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지금의 의붓딸하고 그죠? 함께 산 지가 언제고. 그리고 이 부산시장 선거 때 의붓딸이 무슨 연락두절이라도 됐습니까? 왜 확인이 안 돼? 그거를 검찰이 그렇게 봐줘도 되는 거예요? 대놓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직계비속의 딸과 직계비속이 아닌 그런 딸의 정보라서 이런 부분은 박형준 씨가 헷갈렸을 수 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봐주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다 봐주면 너무 여론의 반발이 클 것 같아가지고 뭘 갖고 기소했냐면 그거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4대강 관련해서 무슨 뭐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당시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었던 박형주 씨가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의혹 제기가 KBS 보도를 통해 있었죠. 근데 자기는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해가지고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다 해가지고 요것만 갖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기소됐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절대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이고 청와대에 이게 보고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요 재판에서 입증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했을 리도 만무하고 국정원을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박형준 뭐 이제 2010년도 휴대폰 기록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009년에 벌어진 일 이게 국정원과 청와대 간의 뭐 연락 관계나 뭐 온갖 것들 이런 거 재판에서 제가 볼 땐 인정되기가 혐의 입증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이 국정원 관련한 의혹들은 아마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작 팩트가 똑 떨어지는 건 이거죠. 홍익대 미대 이거 입시 지원 한 거. 이거는 팩트가 똑 떨어져. 그래서 이거는 혐의 입증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재판에 회부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팩트가 똑 떨어지는 거는 불기소 처분하고 팩트가 불분명해서 재판에서 다툼이 굉장히 클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그래서 이건 검찰이 대놓고 박형준이 우리가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 열린공감TV가 난리칠 것가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재판에서 박형준이 승소 가능성이 큰 사안만 가지치기 해가지고 기소한 것 같아요. 이건 이 사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검찰 나쁜 자식들 부산지검 두고 보자. 이거 항고해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그 변호인이랑 상의를 해가지고요. 이거 항고하겠고요. 그래도 대검이 안 받아들이면 이건 그냥 저희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해가지고 직권으로 그냥 판사가 기소를 하도록 법원에서 그렇게 만들도록 저희끼리 좀 내부에서 열린공감TV랑 좀 상의해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참 나쁜 검찰. 자, 그리고 열린공감TV의 빛나는 보도가 이번 주에 하나 더 있었어요. 윤석열 장모가 지금 불구속, 그죠?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 있는 상태죠. 근데 거주지를 제한해놨거든.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판사가 우리 법원에서 딱 지정한 장소, 당신의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보석을 해줬거든. 근데 열린공감TV가 찾아가서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 막 개모임도 아무데나 막 참석하고 막 난리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열린공감TV가 찾아냈어요. 잠깐 좀 봅시다. 최 회장님 거주지가 맞을까요? 네네. 맞아요. 지난 7월 23억 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 측이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요청한 보석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주거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석 적절성 논란 속에 풀려난 최 씨가 거주지를 벗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최 씨 주거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에는 단독주택, 바로 옆에는 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회장님으로 불리는 최 씨가 이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 물었더니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 지금
그 여기 지금 주거하시는 주인분 안 계십니까? 저희 회장님, 예. 여기 요양원 출근하셨죠? 아, 지금 여기 요양원에 계세요? 네네. 매일 출근하시는데. 근데 그 여기 계속 거주하셨어요?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해요. 거기는 이제 여기 주방 계신 분이 보조무사로 계시거든요. 직원 스토커로 쓰고 있어요. 최 회장님 거주지가 맞을까요? 네네. 아, 맞아요.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여기. 병원에서 나오던 최 씨에게 취재진이 직접 묻자 거주지 이탈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여기서 살아요. 왜요? 아, 근데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최 씨는 이처럼 계속 부인하더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들 집을 다녀간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 혹시 보석 이후에는 쭉 여기 사셨던 거예요? 아니 내 얘기했잖아. 근데 며칠만 몸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계속 몸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계속 병원에 다니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낮에만 왔다가 저녁에는 그거 해서 우리 아들하고 저기 저 아들하고 거기서 좀 있었거든요. 이틀인가 사흘 있었지 아마. 사흘 있나? 그랬을 거예요. 아드님 집에 잠깐 계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었죠. 법원의 사전 허가도 없이 거주지를 벗어난 최 씨. 때문에 법조계에선 그러니까 이게 아드님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슨 개모임도 참석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열린공간 TV 보도 보니까 예.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부랴 예. 윤석열 장모 쪽에서 주거지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예. 뒤늦게. 예. 그래가지고 나 아들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서울 송파구로.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이 나중에 받아들여요. 예. 근데 주거지 변경 신청을 뭐라고 했냐면 유튜버들이 찾아와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웃기고 있네. 예. 유튜버들, 그러니까 열린공감 TV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아들 집 왔다 갔다 하고 개모임도 참석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왜 유튜버 핑계를 대? 유튜버들이 이게 전후 사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열린공감 TV가 찾아가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윤석열 장모가 막 송파구 아들 집으로 가고 개모임 참석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열린공감 TV가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법원에 허가 없이 이래도 되냐 막 문제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윤석열 장모 변호인이 유튜버들 때문에 힘들다. 예. 송파구로 주거지를 변경하겠습니다. 뒤늦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죠. 아니 근데 뭐 주소지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줄 순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원의 허락 없이 주거지 이탈한 건 맞잖아. 그럼 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질 않아? 윤강열 판사,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자, 하여튼 이게 만약에 윤석열 장모가 아니었다면 이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은 일반인이 막 법원이 막 허가한 지역 막 바깥에 막 돌아다니고 막 개모임 참석하고 있고 막 이랬으면 우리 당장 다시 구속됐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왕의 장모라서 이거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왕의 장모를 부부인이라고 부르죠. 왕의 장모를 조선시대 때. 이게 부부인이나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허가 준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윤석열 장모는 내가 왕의 장모인데 어디 뭐 법원 따위가 나의 주거지를 제한해? 나 그냥 아들 집에 가 있을래. 개모임도 참석할래. 나 부부인이야. 조선시대였으면은 판사 너희들은 내 말 한마디면 뭐가지 날라갔어. 나 부부인이야. 왕의 장모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도 아이고 우리 부부인께서 왕의 장모신데 아이고 어련히 저희가 변경해드려야죠. 그러나 저희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전에 왔다 갔다 했던 거는 문제 삼지 말아 드려야죠. 아이고 부부인이신데 뭐 이랬던 건 이런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주의가 맞아요? 지금 뭐 조선시대예요? 뭡니까? 열린공감TV의 빛나는 보도들을 사법부를 포함해서 검찰도 그렇고 빛바래게 만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열린공감TV 우리 강진구 선배를 포함해서 다들 좀 고생 많으셨고 칭찬해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좀 뭐 고발 사주 보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김웅 그죠? 통화 녹취록 다 지금 복원이 돼가지고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고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도 우리나라에 더러운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략은 그거 같아. 자신들의 더러움을 또 다른 더러운 뉴스들로 막 덮어. 그래서 국민들한테 잊혀지게 만들고. 진짜 아이고 힘들어. 자, 그래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눈 부릅뜨고 감시해봅시다. 자, 허재현 기자가 또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